250페이지에 농지법이죠. 두 문제 나오는데 어차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데 좀만 하면 둘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쉬운 것만 할 테니까 농지라고 나오죠. 시험에서 농지이냐 아니냐 하는 것 퉁퉁 내요. 그래서 농지의 개념 나올 때 보면 줄 딱 준비하고 치는 거예요. 농지란 전, 밭이잖아요. 답, 논이잖아. 과수원. 당연히 지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농지고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로 봐요. 박스 있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과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땅을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고 얘기해. 자, 다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은 당연하죠?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지목이 얘네들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박스 밑에 2번 29회 시험 나온 거 한 문제 틀리게 내는 얘기를 해줄 테니까 2번에 위1에 해당하는 토지의 계량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유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지라고 지목 배웠죠 우리. 저수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목 28개 중에 저수지가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유지. 그러죠? 유지. 그러죠?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나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쓰고 있는 땅도 농지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둘째 줄 끝에 농지의 보존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 흙막이, 방풍림 이런 말 나오죠. 방풍림, 방풍은 바람 막으려고 나무 심은 땅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바람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밖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흙막이나 방풍림 부지를 이용한 땅도 농지로 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과수원을 나무 심어서 방풍림으로 쓰고 싶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봐요. 과수원을 밭을 논으로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농지 전용이 아니거든. 그러죠?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과수원을 논으로 가는 거니까. 농지를 지목을 딴 거 바꿀 때 전용 허가 받아야 돼. 이번 시험에는 이 방풍림 흙막이 부지는 농지법에 없어.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있는 건데 이번 시험에 낸 거예요. 방풍림 부지로 농지를 쓰겠다.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농지가 딴 막주로 가는 게 아니잖아. 농지가 농지로 바뀌니까. 듣고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밭으로 쓰다가 답으로 바꿔요. 또 밭으로 쓰다가 과수원으로 바꿔. 이럴 때 공사는 해야 되잖아. 과수원 조성하고 논으로 조성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농지의 전용이란 말은요. 농지의 전용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건물 짓고 개발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농지에다가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게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농지를 보세요. 밭을 논으로 간다, 논을 과수원으로 간다, 또는 밭을 과수원을 갔다가 방풍림 부지로 간다, 나무 심고. 전용이 아니거든. 전용이 아니야, 그거는. 전용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밭을 논으로 간다, 논을 밭으로 간다. 전용이야, 아니야? 아니지, 같은 농지끼리인데. 그래서 빨간 글씨가 바로 29에 나온 지문, 39번 문제의 그 중에 지문 중에 하나인데 시행규칙이라 말도 안 되는 걸 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답을 알려 줄게요. 가로 2번에 농지에서 제외된 토지 있나요? 다음에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박스의 3번 끝에 초지부터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목초지로 조성한 땅 있죠? 양떼 목장, 양떼 먹이려고 풀 조성하는 거,
얘는 초지법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 적용 안 합니다. 농지 아니에요? 그러면 목초지를 전용을 한다. 그럼 농지 전용허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농지가 아니니까. 초지를 산다. 농지증 낼 필요가 없지.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낼 필요 없잖아요. 농지가 아닌데 뭘. 그러면서 이제 1번 잘 봐요.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돼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 자, 지목이 뭐라고 하냐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이라고 돼 있지. 지목 자체가 대장상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잖아요. 잡종지고 막 이렇단 말이야. 거기다가 농작물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 받거든. 근데 경작 기간이 몇 년 미만? 그래 1년 2년밖에 안 된다. 농지법 적용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인데 그 땅에 농작물 경작하고 있지. 얘가 농지를 보려면 몇 년 이상은 해야? 3년 이상은 경작을 해야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3년 미만으로 경작할 때는 농지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오른쪽에 아니 이제 농지법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요. 농업인이냐 아니냐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농업인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해서 1, 2, 3, 4, 4개 묶어 놓으세요. 그 유명한 1091, 33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1091, 330. 자, 첫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경작하거나 연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농지에 얼마 이상 온실 설치한 거 300, 100평 이상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농사 지을 때 농업인 되는 거예요. 자, 기본 1000, 90일, 330.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중 며칠 이상 90일. 그 다음 온실 비닐하우스 나오면 330. 다시 한번 봐요. 300제곱미터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농사 짓는다. 농업인이요? 아니요? 330이 안 되잖아요. 연중 70일간 농사 짓는다. 농업인이요? 그렇지.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 부분 나오면 틀린 사람 많거든. 그 다음에 드디어 가축이 나오잖아요. 대가축 몇 도? 두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대가리 큰 가축, 대가축, 중자가 중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소, 말 이런 게 대가리 크잖아요. 그래서 소 2마리 끌면 농업인. 개, 돼지, 양, 염소, 중가축 아니요? 돼지 몇 마리? 10마리. 소가축은 어떤 거? 염소를 염소는 또 흑염소 쪽으로 가면 꿩도 가고 닭도 가고 칠면조도 가고 오리도 가나? 거위도 가고? 꿩이 꿩을 또 가축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 꿩사냥을 나간다. 어이 꿩은 사냥 대상 아니냐? 닭은 닭 사냥해야 닭 잡는 거야. 닭 잡으러 간단 말이지. 닭 사냥을 나간다. 어이 꿩 사냥을 나간다. 저 소가축이 토끼, 밍크 이런 거 쓰지 마요. 좀 제발 여러분도 봐요. 그렇게 쓰니 농지법 우리 처음이나요? 그렇구나. 그 토끼나 밍크 이런 걸 소가축이라 그래.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 닭, 오리 이런 거 있죠? 가금이야. 가금. 집에서 키우는 새. 잠깐만. 맹금류라고 들어봤나요? 독수리, 매 이런 걸 맹금, 사나울 맹자, 용맹하다. 새 금자를 쓰는 거야. 새, 버드. 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놈, 짐승맛도 못한 놈 할 때 양반들은 금수 같은 놈, 금수맛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해요. 금자가 비단 금자가 아니라 새들, 날짐승 금자고 숫자가 들짐승 숫자거든요.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이렇게 금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금은 집에서 키우는 새, 맹금은 사나운 새. 그래서 가금류라고 하는 것은 거위, 오리, 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소 몇 마리?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벌 10개. 꿀벌은 마리수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봉통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양봉통 하나 그게 수십 마리, 만 마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개 쌓아놓으면 10근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축산업종사 연중 며칠 이상 종사하거나, 자, 제일 중요한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120만 원이 원래는 80이었다고요. 80이었다가 120으로 고친 거예요. 법이 개정됐다고. 1년 내내 감자, 고구마, 옥수수 팔아가지고 몇만 원 정도, 120 정도 매출 올리면 농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외우지 뭐 그까짓 거 뭐.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유 제한 있나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 농지법은 여기 왜 농지의 소유 제한이라고 들어가는데, 우리 농지는 이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 경작을 할 자가 아니면 가지면 안 됩니다. 경작자 유지의 원칙. 경작하는 사람이 논밭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예외로 이런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좋아 해서 농지 소유 제한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 2번 있나요? 그것도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경작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가질 수 있구나 하고 판단만 하면 돼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1번에 국가나 자치단체는 직접 농사 지어야 돼요? 안 지어도 된다. 그러면서 2번에 중간에 학교 있죠, 학교. 여기 말하는 학교는 농업고등학교, 농과대학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 실습 용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 봐놓고,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소유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주말 농장이라고 들어봤나요? 도시민들도 주말 체험 목적으로 저 시골의 농지를 1000제곱미터 300평까지는 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때는 직업 영농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지. 주말 체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가서 식구들하고 이게 고구마거든, 이게 감자거든, 이렇게 체험하려고. 체험은 무슨 체험이요, 그죠? 체험 안 해도 돼. 안 해봐서 그렇지 얼마나 힘든데. 이거는 농업인들을 위한 규정이에요. 주말 체험 목적으로 300평까지는 도시민들이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못 팔잖아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농지를 팔아서 저 애들 장가가는 자금도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체험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실질적 경작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4번에 상속받은 경우 있지요.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단 면적에 제한하지. 얼마까지만? 13,000평. 잠깐만 또 쓰죠. 자, 10,000평이 아니에요.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법적으로 평방미터라고 읽지 않습니다. 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자, 3,000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 짓는 아들이 상속받지요. 그럼 면적 관계 없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상속받을 때 얼마까지만? 그럼 만약에 30,000제곱미터를 상속을 내가 받았는데 농사 안 지어. 3월 1일 날, 자, 2019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3만을 받았지. 농사 안 짓지. 그럼 1만 제곱미터는 빼고 나머지 2만 제곱미터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내에 팔아라. 1년에 팔아야 되는 거야. 자, 상속받았는데 농사 안 짓는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만 넘어가면 돌아가신 지 몇 년 내에 팔자. 1년 내. 1년 가도록 안 팔지. 그러면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이 날라옵니다. 몇 개월? 1개월. 처분 의무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 후 몇 년 내 처분? 1년. 1년 가도록 안 팔면 6개월로 팔라고 명령 날라갑니다. 처분 명령 날라간다. 안 팔지? 이행 강제금 날라갑니다. 농지 가액의 20% 날라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날라갑니다. 완샷 20%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손끝이 바쁘면 머리가 한가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강의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필기하는데 고득점 한 사람 별로 못 봤다. 냉정한 소리 같지만 나중에 8, 9월달 가잖아요. 다 똑같아져요. 제가 얘기해요. 지금 점수 잘 나고 막 대답하죠. 근데 시한하게 9월달 되잖아요. 지금 대답 하나도 못한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메모할 필요 없다는 거. 머릿속에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자,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 날라갔잖아요. 내가 팔라고 내놨는데 시장에 안 팔려요. 농업이 아니면 못 사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행강제금 속절없이 받을 수 없지. 그래서 내 땅을 매수 청구해서 너희들이 사달라고. 이게 농어촌공사에 가서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속받았다. 농사 짓는다. 얼마까지만 가져라? 만. 그 다음은 5번. 몇 년 이상 농사 짓던 자? 8년 이상 농사 경영하던 자가 인농한 후에도 인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소유할 때 가능하다. 자, 8년 이상만 농사했지. 8년 이상만 농사 지으면 그 다음부터 농사 안 지어도 법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단 얘도 만까지만 가져야 돼. 자, 만약에 3만을 농사 짓다가 8년 넘었지. 농사 손을 딱 띄고 싶어. 도시로 가서 말이지 2만원 팔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받았다. 얼마까지만 가져라? 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농할 때도 만. 주말 체험 영농 1000. 만만 1000. 한 장 넘기면 뒤에 있는데 계속 자꾸 쓰려고 나쁜 마음을 자꾸 묻고 그런 탐심을 놓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큰 2번 소유 상한제 있나요? 1번, 2번, 3번 묶어 놔야지 이제. 상속받았다 얼마? 만. 8년 얼마? 만. 주말 농장 1000. 단. 이 여러분 주말 체험용농 문제는 이게 농지법 하고 나면 아까 3시간 동안 수업한 거 다 뒤죽박죽 잊어먹고 열 문제가 어떻게 풀라나 몰라. 내가 이런 걱정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거든요. 기억이 싹 났을 때 풀어야 되는데 농지법 1시간 다 해놓으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에이씨 뭐야 이거 하나도 기억 안 나네. 그래도 찬찬히 보면 기억나요 있다. 자, 다시 만만1000 외우는데 주말 체험 영농 있죠? 그때 식구가 5명이야. 그러면 각각 1000 아니면 다 합쳐서 100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농지증.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려고. 자, 1번 다음의 원인으로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하는 자 시구 읍면 외우셔야 돼요.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 제발 시군구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시군구로 숱하게 마르고 달뚝 내가지고 애국가에도 들어가세요. 애국가에도 시군구가 아니라고. 시구 읍면 장에게 뭘 발급받으라? 농취증, 매매 동그라미, 교환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판결. 자, 농지를요 여러분 증여 받을 때 농취증 낸다 안 낸다? 증여는 내 안 내요? 또 안 낸다고 금방 동그라미 했는데 또 안 낸다고 지금. 죄송해요 제가 언성 높여서. 동그라미 2번 뭐요 그거? 니은. 매매, 교환, 증여, 판결, 경매, 그죠? 이런 원인으로 취득할 때 농취증 내라고. 누구 찾아 발급받으라고? 시구 읍면 가서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내라고. 금방 얘기하고 자 증인은 농취증 내요? 안 내요? 경매 내나요? 왜요? 매매 교환을 시험 내겠어요? 증여 경매지. 다시 한번 우리 큰아버지가 나한테 농지를 증여를 해줘요. 뭐 그럴 일도 없는데 증여를 한다. 우리 큰아버지가 나한테 네 뭐 저 제일 닮았고 나 딸이 없어서 나 죽으면 네가 제사 좀 지내라고. 시골 다 그렇게 하니까 어이 조카 네 농지 줄 테니까 나 제사 지내라고. 그럼 받아 안 받아? 받지. 제사 안 지내면 되잖아. 죽은 사람 어떻게 알아? 일단 받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제사 하나는 절대 잘 지내면 교회 다 끊고 절에 다니면서 제사 지내겠다고. 돌아가시면 농지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증여면 증여 아니요? 법률행위잖아. 계약의 일종이지.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막 이렇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야지 등기. 그럴 때 농취증 내고 안 내고? 내라고. 중개사법 실무에도 나와 이게. 법원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다고 농취증 발급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 안 돼. 대법원에서 매년 공지한다니까요. 농지를 경매 받을 때는 주의하세요. 농취증 발급받을 수 있나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왜 농사 안 짓는데
왜 너 취득하냐고. 너 농사 짓는다고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상속으로 취득해요. 농취득 내 안 내요? 돌아갔는데 못 내요. 증여는 내고 매매 교환은 당근 빠았다고 법원에 경매를 취득할 때도 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중개사 실무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 허가구역 지정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허가구역 지정. 지정권자는 얼어 죽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누구 찾아가는지 아셔요? 토지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고. 기준 면적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투기 들어간다 해서. 그럼 거래 면적 얼마 초과할 때 관리지역에 농지를 산단 말이야. 얼마 초과하는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3만? 만이요, 3만이요. 여러분 3만 제곱미터 땅 사본 적 있어요? 그러면 자,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초과하는 거래할 때 허가 받아? 주거지역 별도로 정한 바 없다 치면 180 아니요?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는 100. 근데 13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어요. 거기서 기준면적 초과한 땅을 증여를 받아.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아? 증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기준면적 초과한 땅이 법원에 경매로 떴어. 경락받을 때 허가 받아 안 받아? 이게 저 중개사법 선생님이 제대로 하긴 행겨. 이번 주에 또 피바람 불게 했네 하고. 아까 공시법 선생님 이거 썼지? 어? 중개사법 지금 엉망진창이지. 학원 피바람 분다 지금. 어?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 헷갈려요. 농취증하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투기적 대상이 아니면 허가를 안 받아도 돼. 증여가 투기인가? 법원에 경매받는 게 투기야? 허가 안 받아요. 농취증은 투기가 아니야. 투기가 목적이 농사 지을래 말래요. 농사 안 짓는데 너 왜 가지냐고. 그러니까 증여받거나 경매를 받을 때 농취증 내야 안 내? 내야 된다니까. 너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다는 걸.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농취증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 그런데 얘네는 허가구역 안에서 증여받거나 경매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밖에 있을 때 또 여기다 그걸 갖다 붙여버린다니까. 그럼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취증은 증여받을 때, 경매를 받을 때도 농취증 내야 돼요. 왜? 농사 나 이렇게 짓겠습니다. 입증하라는 얘기거든. 자, 지금 어지럽다며 사람은 지금 이렇게 뭐요 이렇게. 그다음 자, 그건 그거고 계속 가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다 가면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박스 있죠? 야들은 농취증 낸다고 안 낸다고? 국가나 지자체인데 뭐 들라고? 상속받았는데 담보농지 취득? 이건 좀 담보농지 취득한단 말 이해 가요? 잠깐. 자, 농업인이 자, 영농자금이 필요해. 3천만 원. 많이도 빌렸다. 큰아들 아파트 사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저리로 영농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서울에 아들 아파트 사주고 했어요. 다.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 탕감 다 해주고 했거든요. 자, 농업인이 3천만 원 어디 가서 빌릴까? 국민은행? 농협. 그래. 농협 좋아. 수협, 축협, 농협. 자, 가면 얼굴로 대출해줘요? 나요. 나. 얼굴이 담보되나? 뭘 제공해야 되잖아? 뭘 제공해? 집? 시골집? 생쥐 나와? 쥐가 삑 나와. 농지를 담보 들어가지? 농지가 담보가치 있잖아요. 시골 농지 있죠? 시세 진짜 20%? 25%? 2천만 원 빌리려면 1억짜리 내야 돼. 그러면 3천만 빌리잖아. 1억 5천 2억짜리 농지 들어가야 돼요. 샤바샤바 안 하면. 농협 직원하고 내 동생하고 중학교 동창이야. 시골 다 그렇잖아. 그래서 샤바샤바 해서 막걸리 몇 잔 먹인 놈이면 한 40% 줘요. 그러잖아. 보통 25%. 그러면 3천만 원 빌린다고. 그죠? 농지 들어갔지? 자, 그런데
올가을에 과수원 농사하는데 배에 사과 쑥 팍 해가지고 갚으려고 그랬더니 태풍이 온 거야. 태풍으로 뭐 낙과가 생겨가지고 하나도 수확을 못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1. 농약 먹고 죽는다. 2. 일본으로 밀항한다. 이런 스케줄 아니야? 아니 보통. 자, 그래서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 농지 자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 살면 안 되지. 3천만 원 빌려주고 1억 5천짜리 땅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 은행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렸어. 못 갚으면 은행에서 아파트 가져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2순위 재단권자면 1순위 재단권자 어떻게 해? 경매 신청해야지. 그죠? 경매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낼름 먹으면 안 되지. 그 말이라고 해요? 그럼 농협에서 낼름 먹어? 경매 신청해야지. 그죠? 그러지. 농지가 경락이 잘 될까 안 될까? 왜 그리 생각하는데? 에? 아까 니 농지증 경매 내 그러지 말고 좀.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을 못 하거든. 그래서 결론은 농지가 경매로 뜨면 농사 짓는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일반인들 못 들어가잖아. 유찰이 되겠지. 유찰되고 3번이고 4번이고 유찰되면 그죠? 똥값 돼버려요. 그럼 800만 원 낙찰됐다. 1억 5천짜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가면. 낙찰돼도 못 갚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정도 유찰이 됐지. 그 다음 3번째 경매 절차에서 담보 잡던 농업에서 직접 경락으로 받을 수 있어. 이걸 자기가 담보를 잡고 있던 농지를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게 담보농지 취득이야. 2회 유찰은 돼야 돼 일단. 그러면 더 이상 유찰되는 거 막는다는 얘기야. 아니 쓰지 마요. 더 이상 유찰되는 거 막는 거예요. 그럼 이때 농협에서는 농취증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전국에 농지를 가진 게 얼마나 많겠냐고.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져가? 말이 안 되지. 이때 농취증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리얼에 농지 전용에 뭘 맞췄대요? 협의.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특별할 게 없고. 자, 이런 경우는 농취증 낸다고 안 낸다고? 농사 짓는다고 입증할 필요 없어. 그 다음 오른쪽에 발급 절차 한번 봐요. 농취증 발급 받으는 자는 다음 사항 포함된 자 뭘 작성하라고? 떠들어야지.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여 시급업면에다 발급 신청한다 해놓고 농업 경영계획서 우리 영농계획서라고 하는 거거든. 기재할 사항 나오잖아요. 이거는 면적 얼마냐, 노동력, 농기계, 장비, 시설 어떻게 확보할래, 이용 실태, 뭐 심을래. 자, 외워야 돼 이거요. 자, 영농계획서 제일 먼저 면적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트랙터 2대 뭐 외국인 근로자 7명에서 뭐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뭐 꽈리 뭐 한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뭐 심을지. 그래서 예전에 뭐 심을지 그랬더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급한다고 기재사항 얘기했더니 모시모시 한 사건 여기서 나옵니다. 모시모시 해가지고 뭐라? 모시모시? 그래서 자꾸 모시모시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뭐 심을지. 뭐 심을지 했는데 내가 모시모시로 들은 거야. 친일파인 줄 알았는데 내 귀가 그냥 뭐 심을지. 모시모시 같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뭐 심을지. 모시모시. 자,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제일 먼저 뭐 들어간다? 면적, 농기계, 기계, 장비 확보요, 시설, 그 다음 뭐 심을지. 이용 실태니까 네 양배추 심을래, 브로콜리 심을래, 뭐 심을지. 더덕이 최고예요. 더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있나요? 봐요. 다음의 경우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박스 있지요? 기억에 중간에 학교, 공공단체, 연구기관, 니언의 주말 체험 영농 줄치고 뒤것을 왜 색깔 안 넣었을까? 제일 중요한데 농지 전용에 뭘 받았다? 허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 소유한 경우라고 나오죠. 이런 사유로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 받아 안 받아? 농취증 발급 받는 게 안 받는 겨?
그래, 괜찮아. 중구난방 괜찮아, 이때는. 옆 사람들하고 일단 한바탕 하고 결론 내려가지고 얘기해요. 자, 주말 체험 영농으로 취득하잖아요. 그때 등기할 때 매매로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농지증 들어가 안 들어가? 농지증 발급 받는 게 안 받는 게? 학교 이런 데서 왜 실습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잖아요.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다고 허가 받았지, 신고했지. 이런 사유로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받아 안 받아? 그렇지. 발급 받긴 받는데 조만간 전용하잖아. 실습 목적이잖아요. 주말 체험 목적이니까 영농계획서는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영농계획서 면제 사유인데 농지증을 면제받는다고 시험 내는 거예요. 특히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 타용도로 전용한다고 허가나 신고했지요. 걔들 형식적으로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되는데 조만간 다른 용도 쓸 거 아니요? 그 영농계획서 낼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 박스 밑에 발급 보세요. 발급. 시급 면장은 발급 신청 받으면 며칠? 4일. 네, 발급해야 돼. 왜 4일일까? 시구업면. 네 글자 아니요? 4일이어요. 시구업면. 몇 글자? 아니, 네 글자. 그래서 며칠? 4일. 몇 글자? 4일. 며칠? 네 글자. 이러지 말고. 가로 속에 농업 경영에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며칠? 2일. 자, 다시 여러분 하나만 더. 여러분 부동산 자격증 땄어요. 그래서 목동사는 자, 미세스 김이 강원도의 횡성군에 농지 산다는 거야. 주말 농장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몇 평까지? 300평. 자, 다시 300평. 1000제곱미터. 정확하게 1302평. 1000제곱미터까지는 주말 농장으로 살 수 있다 없다? 가서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300평짜리 산 150평짜리 두 마지기 매매를 탁 해서 이제 그러면 이 친구가 나한테 중개업자 물어보는, 내 주말 농장으로 300평 살라는데 그때 내가 등기하러 갈 때 농지증 발급 받아 안 받아 물어보면 발급 받아 안 받아? 발급 받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신에 조만간 주말 농장이기 때문에 지급 영농 아니어도 좋아. 영농계획서는 안 내도 될 거야. 아마 네가 오전에 가면 오후에 발급해주고 오후에 가면 다음날 발급해줄 거야. 이틀 내에 하는 거니까. 영농계획서 면제할 때도 며칠? 이틀. 보통은 4일. 자, 농지증. 아까 정리허받아 취득할 때 농지증 내 안 내? 법원에 경매를 취득할 때는.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한다. 내 안 내요? 여기 없다. 그래, 그게 답이다. 여기 없네. 여기 없어. 연구 없다. 자, 다시 한번 칠판 봐봐요. 개인들이 농지 밀어버리고 건물 지을 때 있지요.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아. 면적이 농림부 장관인데 면적에 따라서 위임을 다 해요. 그 다음에 경미한 농가주택, 마을회관, 시험 연구시설, 유통가공시설 이런 건 전용의 신고를 해요. 시군구에서. 자, 요 두 개는 개인들이 하는 거야. 전용한다고 허가나 신고. 농지 전용의 협의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 가만있어 봐봐요. 국가나 지자체가 300만 평의 농지를 밀어버리고 택지 개발하잖아요. 신도시 지으려고. 이럴 때 농림부하고 전용한다고 협의를 해야 돼. 신도시로 도시개발 사업하고 할 때 협의심이 그런 거거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농림부하고 딴 용도로 쓴다고 전용의 협의를 거쳤잖아요. 그럼 이 동네가 신도시 들어선다는 얘기 아니야? 그 전용의 협의를 마친 그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은 벌써 전용 협의 다 거쳤잖아. 그러니까 농지증 낼 필요가 없어. 이거 안 낸다고. 이거 어디냐? 왼쪽 하단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되면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한단 말이 있었죠.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리얼이 그놈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자, 영농계획서 면제되는 경우 있지요. 개인이 전용 허가나 신고한 거 아니야? 요거. 전용한다고 개인들이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하잖아요. 이때 농지증 내 안 내? 이때 내지만 조만간 전용하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는 낼 필요가 없는 사유예요. 농지법도 만만치 않네요. 처음이라 그래. 처음. 모든 게 처음은 다 어설프거든. 자, 다시. 국가 이렇게 알면 돼. 국가가 농지를 딴 용도 쓰겠다는 얘기야. 막 이 동네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로. 그럼 전용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국가경영결의 이런 농지는 농지증 내? 뭐 들라고 내냐고 다 택지 개발할 텐데.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개인들이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형식적 농지증 내야 돼. 근데 실제 영농계획서 낼 필요가 없어. 조만간 다 개발되니까. 그래서 요 두 놈은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돼요. 뭐만 면제? 영농계획서, 영농계획서. 농업 경영 언제 그러고 있어? 영농계획서. 얘는 농지증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위탁경영 제한이라고 있나요? 내가 하나 개념, 위탁경영이 있고 임대차가 있다고. 자, 위탁경영하고 임대차 차이. 자, 둘 다 A가 농지 소유자. 위탁경영은 농사를 A가 짓고 있다가 그러죠? 군대를 간 거야. 병이 나가지고 뻗어버려서 병원에. 해외여행을 오랫동안 간다. 베트남으로. 그럼 농작물 안 지으면 엉망되잖아요. 타인 B한테 야, 내가 니한테 보수 줄게. 내 땅 농사 좀 지어달라는 거야. 보수를 주고 농사 짓게 하는 거야. 실제 영농은 누가 하는 거야? B. 소유자는 A. 그러면 이때는 실제 농사는 B 이놈이 짓잖아. 여기서 농작물이 100가마 나왔어. 100가마. 100가마에 뭐야 100가마. 그러면 이 100가마 콩은 A 것이요 B 것이요? 야 거야. 야 거. 왜? 야가 돈 줬잖아. 농사 좀 지어달라고. 그래 농작물 얘 것이지. 자, 그 다음 임대차는 자 똑같이 농지를 A가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임대인 땅 주에 차 임을 주는 거야. 빌려주세요. 니 땅. 나 농사 지어 묻게. 100가마 생겼지? A 것이가 B 것이가? B 것이야. 이때는 야가 농어민이야. 이때는 야가 농어민이고. 자, 위탁경영은 타인에게 보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 짓게 하고 이 농작물은 누구 것? 땅 주인 것. 야가 법적으로 농업인.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거지. 이때 농작물은 임차인 거, 임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 허용되지 않아. 왜? 소작농의 일종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외 있겠지. 그럼 맨 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에는 위탁경영할 수 없다는 거 한 장 넘어가면 자 박스 그놈 있지요. 그놈 모의고사 왕왕 나와. 군대 갔다는 얘기지. 징집 소집됐다 방위병으로. 자 국외여행 얼마 이상 간다는 거야. 와 여러분 시골에 농지 진짜 팔자 좋아. 석 달 이상 간다는 거. 이거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 크루즈 가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 3개월 이상이면.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뭐 할 때 청산 중이다. 질병 취약. 여기서 말하는 취약은 유치원이 아니고 농사 짓다가 야간 대학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학교 가는 거예요. 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다음 사유로 자경 스스로 경작 못할 때. 자,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농사 못 지으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부상으로 치료 필요하다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그럼 이 부분에서 정답은 국외 여행 몇 개월? 뻗어버렸다 몇 개월? 그 두 놈 잘 봐야지. 어차피 숫자 안 돼 그럼. 자, 내 다리 다쳐가지고 2달 뻗어야 되겠다. 위탁 경영 할 수 있어 없어? 몇 개월 이상? 그래서 다리 번질러서 뻗었다 몇 개월 이상 뻗어? 3개월. 국외 여행 3개월. 시험에 국내 여행 그러면 3개월 돌아다닐 때 어디 있어 우리나라? 주스 한 잔이면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사유일 때만 교도소, 구치소도 갔네. 농사 짓다가 여러분 농사 짓다가 밥은 먹고 댕기니 연쇄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 간 거야.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런 사유일 때만 위탁 경영 한다고. 이런 사유가 아니면 위탁 경영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농사 짓다가 교도소 갔다. 위탁 경영 가능해 안 그래? 저 6개월 다리 번지를 뿌졌다 그러면 가능해요. 해외여행 6개월 간다. 가능해요. 에? 군대 갔을 때도. 그렇지. 그 외에는 안 된다. 아이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은 농지 처분 의무라고 있나요? 쉬우니까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발생 후 몇 년 내, 1년 내 해당 농지를 뭐 하래요? 자, 이 얘기 아까 3만을 상속받았지. 만 뺀 2만은 돌아가시 몇 년 내 팔아? 1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맨 밑에 농지 처분 명령 있나요? 시장운수구 중장은 위일의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몇 개월? 처분할 것을 명한. 아까 1년마다 안 팔지? 6개월 내 팔으라고 명령 때린다 그랬잖아. 자, 오른쪽에 매수 청구 3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어디 가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땅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프리즈 제발 시군구에 가서 매수 청구한다고 나옵니다. 안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가서 매수 청구한다는 거 꼭 알아. 너희들이 내 땅 사주세요 하는 게 매수 청구예요. 그 땅 팔으라고 이게 매도 청구. 주택법 시간에 매도 청구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4분의 1번만. 시군구 중장은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때려본다.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 외워놔야 돼요. 가로치고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뭐 과태료 이런 식으로 빈칸용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반복부가까지 시군구 중장은 최초 명령한 날 기준으로 해서 명령 이행될 때까지 매년 몇 회? 1회 이행하면 1년에 완샷 땅값에 20% 때려버린다 이렇게 하세요. 1년에 몇 번? 한 번. 땅값에 20%. 그래서 농지법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